네, 지난 시간 23번째 방송이었고요. 배봉산 보루 네. 편이어가지고 고구려가 이제 그 한강까지 내려와가지고 네. 그걸 놓고 이제 그 광진구와 네. 그리고 그 구리시가 네. 예, 고구려의 그 역사를 승계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은 지금 또 간간히 중간에 끼어가지고 한국인의 밥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네. 그 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 지난번에도 예고해드렸지만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화면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 황태 해장국 그림이 네. 지금 나와서 전 양선지인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 하얗게 끓인 양선지. 네,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 대비 그래도 이때까지는 점심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해장국을 아침부터 드시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침에 입맛이 너무 없어서 이제 술 먹고 다음날 뭐 점심, 아점 하여튼 뭐 점심으로 한 11시 좀 넘어서부터 뭐 1시 정도까지 먹는 음식 이런 의미로도 해장국. 예. 이름만 해장국이라고 부르는 거지 일반적인 음식이잖아요. 전날에 술을 안 마셨으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일반적인 음식으로 이름은 해장국이지만은 네. 뭐 아침 식사를 그 대신 국밥이라고 치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해장국이 술을 해장하는 음식으로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거의 보편화돼서 그냥 술하고 상관없이 해장국을 음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서 해장국 하나 가지고 이 음식을 해장으로 한다. 혹시 우리 황 쌤은 뭐 해장국이 좀 즐겨 먹거나 뭐 있을까요? 어쨌든 해장은 나라마다 문화가 있긴 있어요. 네. 다음 날 이제 숙취를 이제 빨리 깨고 그리고 다음 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먹는 문화가 있는데 이제 뭐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해장은 관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마다 고유한 이제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피자를 먹는데요. 치즈 토핑을 많이 올린 먹고 그리고 햄버거를 막 먹는 그 구미권 문화도 있고 햄버거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뭐더라 어디 같은 경우에는 뭐 토마토 수프를 먹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진지하게 먹으면은 기름진 음식파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이제 뭐 굳이 해장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이제 버거킹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그 파파이스 그 튀김 패티가 들어간 닭 튀김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 그게 잘 됐었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먹으면 그건데 그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값싸게 해장을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김치 풀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습니다. 뭐 굳이 물어볼 필요 없는 얘기를. 근데 제일 좋은 건요 물이에요. 네, 아무튼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속에 있는 장면을 보시면 요 가족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김홍도가 주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밥을 막 이렇게 불이 나게 빨리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인데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이제 여기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그릇도 크죠. 굉장히. 밥그릇 크기를 주목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불해나게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이분이 아마도 주모 같아요. 그래서 이곳의 주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잔술처럼 한 잔 정도의 술을 이렇게 해서 팔려고 아마도 이분이 주문을 했는지. 그래서 이 뒤에 아이는 아우 나한테도 뭐가 좀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조선시대 그 영종조 시기에 이제 술을 굉장히 나라에서 조금 쌀로 술 만드는 것도 제한했고 이랬던 시절에 뭐 대표적인 풍속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밥그릇 크기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도 선교사가 와서 놀랐던 게 경이로운 식사량이라고 기록이 있을 정도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한 4배 내지 5배 막 밥을 먹고 막 그랬었는데, 물론 뭐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농사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조건 걸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 술에나 이제 말이 없었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식사량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식사량이 많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지금은 게, 단백질이 많아져서 예, 지금 꽉꽉 아마 누른 육류. 요 그릇 정도의 고기를 그렇죠. 아마 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밥의 양이 많은 것보다도 네. 식사량 자체를 정산을 해본다면 오히려 저는 지금 사람들이 더 오히려 많이 먹지 않나.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왜군들이 쳐들어왔는데 네. 이제 정탐을 하러 보내가지고 그 왜군들이 이제 그 양곡 창고를 봤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기준으로는 얘들 한 보름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니까 그 정도 쌀이 우리는 이거 보름밖에 못 먹어 하는데, 거의 막 2달분인가 됐었대요. 실제로 일본군 식사량에서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서 이제 그려진 그림으로 이제 신윤복 그림인데, 네. 뭐 약간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칼라 그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이 여성 그 주모가 아까보다 조금 더 더 모습이 여성다워져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잔술들을 지금 암만 해도 뭐 여기 뭐 양반분들도 있고, 일하시는 시간대, 이게 낮 시간 그림이잖아요. 봄꽃도 있고. 그렇죠. 낮 시간 그림 때에 지금 여기 와서 술을 먹는다는 거는 이제 근무지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와서 한 잔 정도 술 먹는. 빨간 당산을 입었던 그게 뭔가 직책이 있었는데. 네네. 임금님 근처에서 이제 계시는 호위하면서 중간에서 일하는 이제 서리급 정도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한량들의 몰려 있었다고 하죠. 빨간 옷 입는 직업에.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 2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술을 먹는다는 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술 먹고 저지른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술 마신 그 음주운전 차량이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치거나 아니면 사고를 저질렀을 때, 또 우리나라는 술에 관해서는 술 먹고 한 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대하지 않나? 술 소비량도 지금 아마 러시아 정도만 못 제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인당 술 소비량도 지금 뭐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정말, 그리고 삼국지 같은 이제 그 동양권 문화에서 내려오는 특히 남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말술을 마셔야 남자다 라는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술 잘 마시는 것이 그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장부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술 소비량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이제 뭐 좋지 않은 문화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풍속도도 보여주셨지만은, 그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렇다면은 그 해장국이 어떤 역사에 기록된 그 기원이 있나 찾아봤더니, 그 효종갱이라는 게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해장국 하면은 자동 완성이 되더라고요, 거의. 해장국 효종갱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기 지금 기사를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기사를 한번 좀 같이 읽으면서 보면요. 옛날 그 남한산성이 있는데 효종갱이라고 불리는 그 해장국 요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인조 그 이후에 효종이 뭐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효종이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오는데 새벽효, 그리고 쇠북종, 그리고 국갱 해가지고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그 해장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건 좀 그렇지만은 남한산성 있잖아요. 성 밖이에요. 한성 밖이에요. 그렇죠. 멀죠. 멀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됐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도성 안에 있는 양반들이 밤새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그 자기는 이제 잠들면서
준비해달라. 예, 그렇죠. 이제 자기 머슴 중에서 발 빠른 머슴한테 네. 그 이제 막 그 술에 골아떨어지기 전에 지시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다렸다가 네. 그 사대문 열리면은 열리는 대로 바로 나가서 해장국 사오너라 라고 하면은 여기 효종갱 가게까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문 열리자마자 거기까지 이제 막 쟁걸음으로 가서 그리고 일회용 그릇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을 담아올 수 있는 그릇을 들고. 그렇죠. 그 네.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가 그 포장해 왔던 그런 그 그릇처럼. 그릇 같은 걸 네. 거기서 그릇을 줄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깨끗이 친 그릇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해장국을 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쟁걸음을 하고 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성질 나쁜 양반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서 왜 이제 왔냐라고 닥달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참 안타깝긴 한데 오는 길에 그 넘어져가지고 깨지기라고 했으면 그것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죠. 네. 그 효종객 안에 있는 거 음식에 뭔 재료가 들어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네, 1925년 자료에 대충 이제 네. 레시피를 해놨는데 네. 아유, 배추, 속대, 네. 콩나물, 송이, 표고, 쇠갈비, 역시 해삼, 전복. 와, 뭐 너무 해장국으로는 거한데. 그렇죠. 해삼 전복도 네. 분명히 생 게 아니고 말린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끓여가지고 충분히 네. 국항아리에 이제 항아리를 싸가지고 솜에 싸서 네. 서울로 보냈다고 하니까 네. 와, 뭐 음식 진짜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상집 그런 데서는 네. 미리 이제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술 마셔야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다가 한 목요일쯤이나 아니면 그 전쯤에 이제 전가를 보내는 거죠. 네. 금요일 날 내가 그 저녁에 술 마실 테니까 토요일 아침에 준비해놔라. 예, 그 아예 아니면은 포장을 해가지고 사대문 네. 그 문 열리기 기다려. 이번엔 오히려. 밖에서 안으로 네.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효종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엄청 이제 조선시대 때 맛있다고 하니까 이 비슷한 맛으로 지금 현재 해장국집들이 이제 전국에 여기저기 있다고 하니 예, 효종갱이라고 해서 저는 효종과 관련된 음식인 줄 알았더니 네, 그건 그 생각이 아니고 들죠. 네. 예, 해장국으로 유명한 음식이었다.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남한산성 근처에 효종갱이란 이름을 달고 그걸 재현을 했다고 하면서 그 하는 이제 가게들도 그 많이 있다고 있고요. 하고 그리고 뭐 롯데호텔 같은 데도 이제 문헌을 참고로 해가지고 효종갱이라는 상품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중간에 한 번 이제 단절이 됐다가 네.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건데 재료만 봐도 뭐 저거 먹고 술이 안 깨면 이상하네요. 그러네요. 예, 편안하게 먹었던 효종갱 이야기까지 예, 네.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해장국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해장국이란 말은 이렇게 술국, 해장국 같은 말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본 게 술국으로 뭘 먹냐 뭐 이런 요였는데 네. 본인 좋아하시는 음식 다 얘기하셔서 저는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한 가지 정도 좀 특이한 술국이 있냐 뭐 네. 이런 정도였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따뜻한 어떻게 보면은 좀 종류의 국이면 좀 더 훨씬 더 술 먹은 날 다음 날은 좋은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먹는 국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 해장국 그렇죠. 얘기를 아까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네네. 누가 딱 이제 준비를 해준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데 뭐가 그러니까 될까요? 사먹는다? 아니 사먹는다? 뭐가 될까요? 집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든 아니면은 뭐 난 없지만 네. 뭔가 요리를 준비해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술 많이 마셨는데 뭐 해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콩나물국이죠 당연히. 콩나물 베이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배달을 해서 먹는다고 할 때 술국으로 그럴 경우가 선택권인 거잖아 결국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콩나물국을 좋아하시겠다. 콩나물 베이스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다시피 이게 팔팔팔팔 그냥 끓여놓는 음식하고 네. 원래 약간 찬밥 같은 그렇죠. 이런 그릇에 네. 뜨겁게 국물을 넣어서 토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종류로 조금 구별을 해보면 해장국이 재료에 따라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 맛을 무엇을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류는 뭐 대부분 다 들어보시고 묵해장국 같은 경우는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지금 다 지금 알겠는데 네. 저거 하나 참 낯설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그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 네. 강화도가 상당히 묵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묵사발, 뭐 묵전 유명한데 제가 먹은 게 묵해장국 같아요. 그러니까 묵밥이라고 해가지고 네, 묵밥은 그냥 그릇에다가 이라든지 이런 그 약간 양념이 되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따뜻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우젓 그 국물로 해가지고 따뜻한 국물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맛일까 솔직히 그래서 먹었는데 정말 비가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따뜻하니 속이 이렇게 좋고 또 하나는 이게 묵이 기다랗게 썰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 먹는 게 오히려 수저로 떠먹기도 괜찮고 또 속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밥하고 이거랑 뭐가 같이 들어가면 오히려 저는 좀 생각하기에 좀 부담일 것 같았는데 이제 밥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묵하고 그 국물로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밥을 전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떠먹으니까 그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 맛으로 두 종류죠 뭐 그죠. 하나는 이제 뼈를 갖다가 우려갖고 하는 국물과 뭐 두 번째로는 그냥 멸치다시 국물이 되던 아니면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새우젓 국물이 되던 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뼈가 네. 그 가격 국물 낼 수 있는 재료 중에선 그래서 겨울에 김치가 이제 막 엄청나게 익었을 때 저도 이제 요즘은 덜 해 먹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전에는 돼지 등뼈서 굉장히 싸게 팔잖아요. 맞아요. 살 붙어 있는. 맞아. 그러면 그거 이제 막 뼈 흐물 뼈 그냥 바로 손으로 그냥 할 정도로 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김치하고 지져가지고 먹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건강 생각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김치도 약간 짠맛이 조금 있잖아요. 고기 뭐 양념을 별도로 좀 넣기도 하지만 실제로 진짜 외식을 자주 하면 진짜 조금은 더 염분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좀 더 짜게. 그죠?